마음의 평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용서해야 해.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질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을,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요. 용서해야지 하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해해야지 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밤마다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 말, 그 행동, 그로 인해 느꼈던 배신감.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해?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나약한 거야. 대범한 사람은 용서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또 한 번 탓합니다. 상처받은 것만으로도 힘든데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행복을 밖에서 찾듯이 우리는 평화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면, 저 사람이 사과하면, 저 사람이 인정하면 내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럼 당신은 영원히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건가요? 당신의 치유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건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습니다. 수많은 배신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온다고요.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용서가 중요한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용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 뒤에는 무엇이 있나요? 단순히 그 사건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곳에 오래된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배신당했을 때 우리가 아픈 이유는 단순히 그 행동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역시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구나와 같은 깊은 두려움을요. 무시당했을 때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부당했을 때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거부를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왜 아픈지 알 때 비로소 그 아픔을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까? 끊임없이 밖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았을 때도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이 사과해 주면, 저 사람이 뉘우치면, 저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서 보세요. 정말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사과한다고 해서 당신 안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당신의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질까요? 어쩌면 그것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 근본적인 치유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받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할 때마다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고 싶은 것을 먼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상처받아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 준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당신 안에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 나는 지금 아파하고 있어. 나는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감정은 틀리거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강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곤 합니다. 화를 내면 미성숙하다고 하고, 슬퍼하면 나약하다고 하고, 분노하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릅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용서한 척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계속 끌어오르며 당신을 괴롭힙니다.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것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보고 지금 비가 오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요. 비가 오는 것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듯 당신의 감정도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 뒤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 나는 화가 날까? 진짜 이유는 뭘까?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서 더 깊은 것을 찾아보세요. 어쩌면 오래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깊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를 벗기면 그 아래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분노 뒤에는 상처가 있고, 상처 뒤에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 뒤에는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겹씩 벗겨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것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성장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이해하며 자신의 패턴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배신에 그렇게 민감한 이유는 어쩌면 당신이 신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당신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깊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거절을 받으면 깊이 상처받는 이유는 어쩌면 당신이 진실한 연결을 얼마나 갈구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느끼는 사람인지,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세요. 당신이 아픈 이유를 이해했다면 그 아픔을 인정하세요. 그래, 아플 수밖에 없었어.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자신을 대하세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왜 나는 이렇게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는데 나만 못하네라고 말하고 있진 않나요?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상처를 받았다면 당신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괜찮아. 아플 수 있어. 충분히 아플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 당신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나요? 자기 연민은 자기 연민과는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나는 불쌍해, 세상은 불공평해라며 피해자 의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은 나는 아팠어.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입니다. 전자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만 후자는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은 자신을 응석바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인간답게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상처받고 아파하고 때로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배신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와 같은 생각들은 당신이 덧붙인 판단입니다. 사실과 판단을 분리해 보세요.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났나요? 그 사람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가치 없기 때문이야 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해석입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수천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미성숙함.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만약 당신이 인정을 갈구한다면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만약 당신이 사랑을 원한다면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만약 당신이 안전함을 필요로 한다면 스스로에게 안전함을 주세요. 다른 사람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에게 사랑을 줄 수 있나요? 어떻게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친구에게 하듯이 당신 자신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일깨워 주지 않나요? 같은 것을 당신 자신에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말하세요. 좋은 아침.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너를 응원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을 토닥이세요.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실수했을 때 자신을 꾸짖는 대신 위로하세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것이 당신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텅 빈 잔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먼저 당신의 잔을 채워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인정을 줄 수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필사적으로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안전함을 줄 수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덜 집착하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수록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원망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봄이 오면 얼음이 녹듯이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원망이 녹아내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원망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상대방인가요? 아닙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어쩌면 당신을 잊고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 기억 때문에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더라면, 내가 그때 저렇게 행동했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것을 곱씹어도, 아무리 다시 떠올려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이것이 공평한가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놓아주는 것이요.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야지, 놓아야지 하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놓음은 이해에서 옵니다. 당신이 왜 아팠는지,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던 뜨거운 돌을 놓는 것처럼요. 억지로 놓으려 하면 더 꽉 쥐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열립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망이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놓을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팠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은 여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단지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현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 것인가, 현재로 돌아올 것인가, 원망을 붙잡고 있을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상처가 얼마나 깊든 당신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놓을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현재로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놓는다는 것은 한 번에 완전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평화롭다가도 다시 분노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선형입니다. 같은 곳을 맴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받아들이며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선택에 당신의 행복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사과를 기다리며 삶을 멈춰둘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 어떤 분노를 느끼고 있든, 어떤 원망을 가지고 있든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인정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당신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세요. 왜 당신은 아픈가요?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답은 천천히 올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당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바쁘게 움직이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피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세요. 그 너머에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어 들여다보세요. 마치 오래된 상자 속 물건들을 꺼내보듯이. 이것은 분노구나. 이것은 슬픔이구나. 이것은 두려움이구나. 각각을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왜 이것이 여기 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무엇이 이것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복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당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왜 나는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나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순진했을까? 우리는 종종 상대방만큼이나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그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로, 당신이 가진 경험으로, 당신이 가진 힘으로. 지금 돌아보면 다르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 순간의 당신은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용서하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우리는 모두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한 번도 잘못 믿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정 위에 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여정 위에. 그리고 그 답이 왔을 때,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고도요. 다른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지 않고도요. 당신 자신을 이해하고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며 당신 자신을 사랑함으로써요. 용서가 찾아올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면 자연스럽게 용서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도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요. 그 기억이 떠올라도 더 이상 분노가 치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용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온 용서. 해야 해서 하는 용서가 아니라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상태.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남을 용서하기보다 나를 이해하는 일. 이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인정하든 관계없이 당신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는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행복하거나 불행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면 기뻤고,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면 슬펐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면 가치 있다고 느꼈고, 누군가 우리를 거부하면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바다 위의 배처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파도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배가 아니라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당신은 당신 자신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이미 거기 있습니다. 당신 안에 깊은 곳에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단지 분노와 원망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으로, 당신의 진실로, 당신의 평화로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나? 왜 이렇게 느끼는 걸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 여정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야말로 평생 함께할 가장 중요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한 걸음 나아가다가도 두 걸음 물러서는 것 같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평화를 느꼈다가도 다시 분노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 자신과 대화하고 당신 자신을 돌아보고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찾던 평화가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당신이 기다리던 용서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임을요. 당신이 필요로 했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것임을요. 남을 용서하기보다 나를 이해하는 일. 마음의 평화는 그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조용합니다.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고요하지만 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는 그 평화를 느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세요. 당신의 몸을 느끼고 당신의 존재를 느끼세요. 그것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밖을 보느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안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당신의 평화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항상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을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당신과 평생을 함께할 사람.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떠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당신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외롭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당신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는 외부 상황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는 것.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만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용감하고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 단지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알아차릴 때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남을 용서하기보다 나를 이해하는 일. 이것이 당신의 여정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자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당신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게, 천천히, 한 걸음씩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으로, 그리고 계속하세요. 매일 조금씩 포기하지 말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니까요. 이제 필요한 것은 단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남을 용서하기보다 나를 이해하는 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